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ADHD입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약자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ADHD는 주의력이 결핍이 돼서 그래서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수행을 하는데 잘 못해서 산만하다라는 얘기를 주로 듣고 감정 조절을 스스로 잘 하기가 힘들어서 가끔씩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또 행동도 좀 과하게 행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 신경 발달 이상 질환이다라고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많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안을 많이 느낀다든지 또 몸도 또 쉽게 나빠지기도 하고 일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잘 하기를 힘들어하고 또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못 지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주위에서는 많이 산만하다 그리고 행동이 과하다, 선을 넘는다 이런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류에 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성을 지속을 오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또는 교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들뜨고 좋아하지만 별로 관심 없는 것이 있는데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적 스트레스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면 내가 ADHD가 아닌가라고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고 그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형태가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 얘기도 좀 듣고 하면 좋은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른이 돼서도 배우자를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닌다든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특정 관심 분야 외에는 다른 곳에는 별 관심을 없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과주의를 하고 과몰입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굉장히 산만하게 보이고 주의력이 결핍됐다고 보이는 것이죠. 실제 주의력 결핍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감각기관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온 그 감각에 대한 정보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면 굉장히 들떠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굉장히 그 표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좀 솔직하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얼굴의 내색을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좀 감출 줄도 알아야 되는 상태인데도 싫은 표정을 팍팍 낸다든지 잘 삐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나 몸이 그만큼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분에 얽매이고 감정에 얽매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 조절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씩 심심찮게 언론에서 뉴스에서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료나 직원이나 어떤 친지들을 때린다든지 심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한 번씩 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이 ADHD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찾고 기분이 싫어지는 것은 회피를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도망을 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죠. 결국 기분파라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이런 분들이 ADHD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각 과정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표출, 동작을 표출하죠. 이 생각 부분을 좀 굉장히 짧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프로세싱을 적게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좀 마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인데 뭔가 바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좀 더 여러 가지 단계 계획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표출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 비칠 수가 있고, 어떤 면으로는 내색을 바로바로 하는 편이라서 솔직하다라고도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할 게 생기면 자기한테 일이 들어온다 하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이걸 빨리 처리를 하려고, 일 처리를 빨리 하려고, 결정을 빨리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생사의 중요한 부분들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것조차도 일거리라 생각하고 빨리 쳐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바로바로 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심사숙고하지를 않아서 시행착오를 생각보다 인생에서 많이 겪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서 행동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고를 해서 행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플랜을 짜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하죠. 생각이 짧은 대신에 출력, 나가는 동작, 얼굴 표정, 이것은 굉장히 과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심지어 강연자 중에서도 ADHD가 꽤 많은 편이고 몸을 가만히 못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런 내적 불안이 과도한 근육 긴장이 되어서 항상 어깨 쪽지에 과도한 긴장이 되어서 어떻게 편안하게 근육을 푸는지에 대한 방법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ADHD가 생길까요? 책에는 보면 원인을 아직 잘 모른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없는 질환은 없겠죠. 통찰적으로 보면 ADHD를 저는 선택적 과몰입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선택적 과몰입 증후군이라는 것은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에 소위 말해서 딱 꽂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과몰입하는 것이 왜 ADHD를 일으킬까요? 수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나 취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딱 꽂혀버리면 그것만을 들고 파는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남들이 얘기하더라도 별로 듣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얼굴은 감각기관이다 보니까 이 감각기관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엇을 볼 때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별로 보려고 하지를 않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과하게 그것을 감각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감각을 아예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주의력이 분명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력이 별로 없고 산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주의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이 없는 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ADHD가 감각은 굉장히 좁은 망원경처럼 선택적으로 감각을 많이 쓰고, 생각은 어떻게 짧게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바로 표정으로, 바로 표출을 하는 식으로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감각기관과 생각기관과 동작기관에서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후천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한 3분의 2 정도가 유전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좀 자궁이 약하다, 아니면 항상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꼬는 행동을 많이 하고 가공식을 많이 좋아하고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배가 아프고 생리통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엄마도 자궁이 약한 엄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은데 자기 습관에 의해서 자궁이 약해졌다. 그러면 자궁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임신 중독증을 막기 위해서 일찍 출산을 시키는, 결국 미숙아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된다면 결국은 제대로 그 태아의 기간을 다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약할 수밖에 없고, 몸이 약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는 상황에서 과한 행동을 좀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는
그런 감각기관을 과몰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또는 엄마가 또는 자기 스스로가 식사에 불규칙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엄마가 당뇨가 왔다든지, 당뇨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 단 것을 좋아하고 가공식을 좋아하고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먹기 싫을 때는 안 먹는, 자기 기분에 따라 미각의 에너지를 쓰는 이런 행동을 계속 해왔다면 아무래도 췌장에서 음식을 받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췌장이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계속 하게 되면 췌장에 대한 건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췌장 피로가 생기고, 이 췌장 피로가 결과적으로 가바 호르몬을 적게 내면 이 가바 호르몬은 인내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내성이 떨어지고 참을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규칙적인 생활을 잘 못했던 분들, 규칙적으로 식사를 못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참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로부터 내려왔건 스스로 그렇게 했던 이런 참을성이 없게 되면 생각을 했는 것을 바로 내보내려고 하지,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참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내색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표출을 빨리 하게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바 호르몬이 적을수록 감정을 잘 드러내고 마음에 별로 담아두지 않고 생각을 별로 담아두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불우하거나 가정의 환경이 항상 부모들이 싸우고 집안이 시끄럽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싫으니까 가상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특정 캐릭터라든지 특정 게임을 좋아하게 되면서 태어날 때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집안 환경 때문에 ADHD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통 ADHD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죠. 여기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이런 운동신경까지 움직이는 것이 도파민이 관장을 하는데, 이런 것이 어릴 때 너무 많이 과사용되다 보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도파민이 점점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집중을 하는 집중 호르몬인데 이것이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디 꽂혀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많이 쓰게 되면 부심피로가 왔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는 더더욱 집중을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집중을 하려는 현상이 생겨서 어릴 때 과사용으로 나중에 됐었을 때 혈액검사를 해보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줄게 되면 나중에는 ADHD에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더 도파민이 더 떨어지면 도파민 고갈 현상이 생기면서 파킨슨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아시겠지만 팔, 다리를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쓸 수가 없는 질환 중에 하나고, 결국 이런 질환 때문에 생을 일찍 마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담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표출을 하다 보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말하기만 하고 해서 이 듣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그만큼 기억을 하고 상대방 말을 곱씹고 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런 듣는 능력이 약해지고 늘 자기 말만 했지 남의 말을 잘 듣질 않기 때문에 기억할 일들이 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빨리 떨어져서 ADHD에서 상당수가 치매로 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항상 입을 많이 쓰고 귀를 안 쓰는 이 습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결국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 많이 들어서 상대방 말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데, 그것과의 반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치매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DHD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선택적으로 과몰입하는 감각의 과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눈을 감고 늘 폰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서 이런 대상의 과몰입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명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분에 죽고 살고 감정에 얽매여 있어서 감정의 노예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기분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명상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상이란 것은 다리가 아프지만 다리를 풀질 않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듣는 것을 숨을 쉬는 것에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결국 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 명상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명상이 기분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굉장히 짧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깊고 넓게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의 폭을 많이 넓히면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면서 자기를 볼 수가 있고, 또 매일 일기를 쓰게 되면 자기 거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자기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을 매일 하게 되면서 자기를 살피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행동에 대한 것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과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과한 몸짓을 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면 운동으로 에너지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등산을 하거나 매일 걷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 에너지를 다른 데 쏟아버리면 이런 행동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한 행동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고, 미리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그런 표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성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사의 규칙성, 그리고 생활의 규칙성, 늘 같은 시간에 자고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늘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늘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이런 생활에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 췌장을 튼튼하게 하고 가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하고 인내심을 기르기 때문에 결국 생각 없이 바로 표출하는 것을 대뇌피질에서 가바가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숙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떠셨습니까? ADHD는 주의력이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에 주의력이 많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행동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과잉 행동처럼 보인 것이죠. 결국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꽂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만약에 돈이 많다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라면 이런 ADHD는 쉽게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ADHD가 더 큰 괴로움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ADHD가 소비 중독으로 가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향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든지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참는다든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결국 바른 길이라는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결국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익이 돼서 이런 행동을 남을 위한 봉사의 에너지로 쓰게 된다면 자기한테도 보람이 되고 남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에너지를 바른 에너지로 쓰게 되면 ADHD를 더없이 좋은 자기만의 캐릭터로 또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